안녕하세요. 투자레토 시간의 이경락입니다. 오늘 증시는 정말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힘드네요. 참 힘들 정도로 떨어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CPI 지수가 높게 나왔다. CPI 지수가 8.6% 높게 나왔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이것도 뭐 한 부분이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어렵다. 요게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빅 스텝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거의 15bp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50bp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세계의 경제는 장기 침체 기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식품이 문제거든요, 지금. 가장 뭐 원유도 문제지만 식품이 문제예요. 이 식품 대란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러시아발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푸틴 서방 수년간 러시아 에너지 못 끊는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가을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떨어졌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방지턱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지턱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스닥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전저점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니까 저번에도 항상 이제 방지턱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게 되면 전저점을 깨질 수밖에 없는 구간 정도에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다운은 어느 정도까지 또 왔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전 저점 깨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방지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일단은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일단은 보유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한켠에서는 더 이상 시장이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다. 이게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개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증시가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커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뉴스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뉴스 하나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3개국 우크라이나 키우 찾는다. 2월 28일인가 우크라이나가 EU 연합에 가입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혔고 그와 관련된 이제 움직임인데요. 프랑스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번 달에 이제 키우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번 달 내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바이든 정권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정권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끝났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임기 연장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올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크라이나한테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크라이나가 EU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만장일치를 통과하게 되면 EU 연합에 포함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의 당근을 제시하고 러시아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으로 중재를 나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우려했던 식품 문제나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에 가장 큰 시발점이었던 문제가 알트니가 해소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늘 시장 수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이 선물에서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막판에 1조 이상 팔다가 막판에 이 선물 수급이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외인들이 사주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한 4천억 이상 5천억 가까이를 사줬거든요. 선물. 요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오늘 개인들 반대 매매 많이 나왔고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그나마 요 수급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수급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CPI 지수가 높게 나올 거 글쎄요. 8.5%나 기존 8.5%나 8.6%나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관련된 우려감인데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관하지는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참 자꾸 어긋나네요, 이 분석이.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 3국의 정상이 EU를 방문하는 키이우를 방문하는 거,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로 손절하라는 느낌을 좀 줬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래저래 중재 시나리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고, 또 러시아가 최근에 강하게 나오는 거, 가을을 명시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그 전에 협상을 보자라는 또 하나의 제스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든 6월의 시작이지만 제발 부디 뭔가 방향이 잡히는,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될 수 있는 악재라는 그 원론적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